그런 독해 패턴이 되고 있는데요. 자, 독해 패턴에서는 제가 어떤 타이틀로 제가 드렸느냐 하면은 이런 타이틀로 드렸습니다. 바로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 그랬습니다.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이죠. 반드시 모든 글이 전부 다 하고자 하는 말, 즉 핵심, 주제, 이런 것을 반드시 주어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문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이죠. 문제의 패턴을 드린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단 어느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 요것에 해당되는 문제만 보여드리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바로 뭡니까? 문두문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반복된다. 즉 핵심어는 문두문미에서 반복된다. 또는 글 전체에 걸쳐서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문제 접근법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드리는 것들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그리고서 실전 가서 문제를 봤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떤 스킬을 적용시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적용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주어를 잘 보라는 겁니다. 왜?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으니까 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핵심어라는 것은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특히나 주어에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필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니스 영어 독해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그렇게 핵심어는 반복된다. 핵심어는 주어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 주어에 갖다 놓는다. 즉 다시 해서 주어가 핵심어가 되고 그것이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첫 번째 패턴으로 주어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살펴보시게 된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 making a documentary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뭡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 요것이 주어가 되고 있죠. 바로 여러분 보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답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어디다 둔다? 주어에 두는 경우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읽어나갈 때는 주어를 잘 보시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말이죠. 어떤 질문을 받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주어만 연락에 여러분들 쳐다만 보더라도 답이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얘기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패턴은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러분 1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주어는 뭡니까? Novelty induced, 바로 time expansion입니다. Novelty라는 것이 새로움이 되겠죠. induce, 유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움으로서 유도되어진 시간 확장.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바로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시간 확장과 관련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novelty라는 것은 바로 new로 여러분 들어간 거죠. 정확하게 하면 novelty라는 것은 바로 new stimuli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novel과 사실상 new는 유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점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어에서 본 바로 novelty는 new로 표현돼 버린 것이고요. time expansion은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글은 바로 novelty induced time expansion과 관련된 그러한 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여러분 또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로 지금처럼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 주어에 갖다 놓는다라는 거 물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핵심어는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뒤에서 또 다른 패턴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time일 거예요.
time일 겁니다. 여러분 도처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time 나와 있죠. 그죠? 여기 time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도 time 나와 있죠. 그죠? 뭐 스티뮬라이도 많이 나오네요. 스티뮬라이도 많이 나오네요. 그죠? 나무 스티뮬라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스티뮬러스 이것도 또 자극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 말이죠. 타임 또 나오죠. 타임 익스펜션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블 또 다시 나오고, 스티뮬라이 또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이 정도 여기서 subjective time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novel 또는 new, 그리고 stimuli, 그리고 바로 time, 그리고 expansion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에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서 뒤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말이죠.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반복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핵심어는 반복된다라는 거 관점에서도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꼭 뭐 여러분 해석을 할 필요도 없는 바로 그런 문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습니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라임 얘기로군요. 이거는. 물론 뭐, 이것이 또 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라임, 그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라임 얘기라는 것은 아마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패턴을 정해서 드리는 것은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서 이런 핵심어는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까지 생각 한번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라임이 들어가 있는 거 1번 라임 없습니다. 그죠? 1번 라임 없습니다. 맞죠? 네, 2번에 라임 있네요. 그죠? 3번에 라임 없습니다. 4번에 라임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핵심어를 또 보기 가운데서 한번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라임 카르텔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라임이 비싸다라는 것에 관련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또 찾아줘야 되겠죠. 일단은 영어는 하고자 하면 주에 갖다 놓는다라고 했으니까 라임을 일단 잡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두 군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 핵심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뭐가 된다고요? 반복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슬슬 조금씩 살을 붙이고 있는 거죠. 핵심어는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어는 반복되는데 글 전체에 걸쳐서 반복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문두와 문미에서만도 반복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어는 주어로 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글 전체에 걸쳐서 반복될 수가 있겠고요. 문두와 문미에서 반복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라임과 뭐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라임 프라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라임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제니스 영어 여러분들 독해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정적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 그 말이 들어있는 바로 주어가 두 번째 문장, 그 말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라임이 있죠. 프라이스가 있죠. 이걸 두 번째 문제에서 뭘로 잡았습니까? 주어로 잡아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그것이 결정적인 바로 핵심어, 결정적 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주어를 각별히 신경 써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 적으세요. 이런 건 다 적으세요.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도입으로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주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가운데서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주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반복된다 그랬죠? 프라이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가격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핵심어라고 한다면 또 더 반복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대로 다시 한번 또 프라이스 얘기가 마지막에도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문도에서 보시는 바대로 프라이스, 특히나 두 번째 문장에서 라임과 프라이스를 묶어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또한 프라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 프라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독해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독해를 해서 독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해거봐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었죠? 독해를 할 때는 항상 해거봐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었죠? 해거봐. 해거봐가 뭐였습니까? 핵은 핵심어가 되는 것이고 어는 어조가 되는 것이고 바는 바꿔쓰기. 네, 바꿔쓰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거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어와 어조와 바꿔쓰기 항상 이 세 가지를 독해할 때는 머릿속에 담고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라임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본문에서 라임과 프라이스를 연결시켜서 봤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하이 프라이스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하이 프라이스, 즉 높은 가격, 즉 비싼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프라이스가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프라이스 하이 입장에서 봤는데 하이를 뭐로 바꿔 써버린 겁니까? 그걸 갖다 뭐로 바꿔 썼어요? 바로 expensive로 바꿔 썼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딱 앞으로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의 지문으로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하고자 한 말을 주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fresh lime, 바로 여기에서 라임 얘기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말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정적인 힌트, 결정적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임과 프라이스 얘기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뭡니까? 반복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보시는 바대로 문도 문미, 즉 마지막에서 반복돼. 여기도 있네요. 또 프라이스가 말이죠. 글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셨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즉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글을 잘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로 제시됐을 때는 그 문제를 접근하는 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지만 문제로 제시됐을 때 완벽하게 그것의 정답을 여러분이 골라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생각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꼭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저 해석해서 맞췄어요. 저는 별로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만일에 시험에서 어려운 지문을 제시했을 때는 그럼 뭡니까?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지문이니까 해석해서 맞췄어요 라고 한다? 좋아요. 그럼 쉬운 지문 그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어려운 지문, 즉 어렵게 나왔을 때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풀이법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꼭 담아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말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로 표현됐을 때 그것이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는 하고자 한 말을 주에 갖다 놓습니다. 이 글에서 보시면 active listening이 주어가 되고 있네요. 그죠? 네, 적극적 듣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와우, 여기도 적극적 듣기라는 것이 지금 주어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도 적극적 듣기라는 말이 주어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이 정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즉, 다시 해서 볼까요? 핵심은 반복됩니다. 글 전체에 걸쳐서 반복될 수도 있겠고요. 문두문미에 걸쳐서 반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어는 주로 주어로 표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 주어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핵심어가 주어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주어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복되는 그 주어는 핵심어일 가능성은 사실상 10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active listening, active listening, active listening. 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글은 바로 active listening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특히 여기서 active listener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찬가지가 되고 있죠. active listening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볼까요? 자, one of the oldest forests in the world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숲 중에 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 중에 하나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두 번째 문장에서 더 forest라고 받아주고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본다면 살짝 보시면 그것의 발굴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 ancient forest unearthed입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숲, 즉 ancient.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earliest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뭐로 바꿔 쓴 겁니까? ancient로 바꿔 써버린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독해할 때는 해거발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earliest를 ancient로 바꿔 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없죠? 네, 오래된 숲과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